네, 그럼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강두한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클라우드 비전 오토메이션과 텔레메트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네트워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트워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좀 접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특정 서버가 좀 잘 안 되니까 아니면 특정 서버가 좀 느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네트워크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요청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운영하는 입장에서 장비들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 말씀하신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어떤 ARP를 받고 있는지 IP부터 해서 어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루트를 가지고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그 서버가 이슈가 있는지 장비부터 해서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장비가 실질적으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한테 이제 문제가 없어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저희가 아무 이슈가 없어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되려 이제 다른 이제 서버나 아니면 시스템 쪽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만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 솔루션에서 해당하는 장비들의 상태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 정보들을 항상 DB화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서버 이상한데 확인을 해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장비별로 그냥 이제 하나의 벤더사에 대한 이제 장비들만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이제 CLI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능적인 측면들에 좀 많이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타 벤더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장비들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CLI 설정들도 다 다를 수 있고 피처들이나 아니면은 동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장비를 확인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장비별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CLI 설정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눈에 딱 떨어지게 아니면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운영 방식들은 이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각 장비에 대한 상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감지해서 알람을 띄워주든 아니면 그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는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오토메이션을 전체적으로 이제 넓혀가는 과정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해당하는 장비 네트워크에 이제 어떤 설정들을 넣을지, 이 설정들을 어떤 피처로 가져갈지 이 부분들을 먼저 꾸며야겠죠. 그렇게 꾸민 설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동작을 잘 하는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이상이 없게 될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이 들어가게 되겠죠. 다만 장비가 한두 대, 몇 대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OS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컨피그를 넣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장비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부팅도 다 시켜야 되고 그 부팅 시킨 장비들마다 콘솔을 붙여서 IP를 넣고 OS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설정을 다 넣어야겠죠.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축을 진행을 한 이후에 그 네트워크
일반적인 이제 네트워크 NMS 이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NMS 솔루션에 각각의 장비별로 다 등록을 일일이 해야겠죠. 그 등록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태 체크들이 다 필요하게 되고요. 다만 오토메이션으로 만약에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성 단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설정으로 놓고 어떤 피처를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그 컨피그렛이라는 그 템플릿화한 그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템플릿화한 컨피그렛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가 익스포트해서 이제 외부로 따로 이제 테스트 환경에 맞게끔 구축을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실제 구축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별로 IP를 다 설정을 하려면 콘솔 다 접속을 해야 되고 IP 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GTP라고 하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그 CVP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포트로만 이제 구성을 OOB 용도로 많이 구성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CVP라는 이제 오토메이션 솔루션에 등록이 되고, 이 등록된 장비들을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컨피그렛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각각에 맞는 컨피그들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 구축을 한 이후에는 그 오퍼레이팅, 저희 지속적으로 NMS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SNMP를 통해서 이제 풀링을 해서 받아오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 텔레메트리를 통한 실시간으로 상태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받는 형식으로 항상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으로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설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장비별로 어떤 설정을 넣을지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을 어떤 형태로 아니면은 어떤 플로우로 적용을 할 거냐. 이 부분들은 미리 구축 계획서 아니면은 작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로 만들어 놔야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저희 이제 CVP라는 클라우드 비전 클라우드 비전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비전 프로비저닝이라는 그 오토메이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오토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관리까지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이 CVP와 CVP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CVP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프로비저닝 단계.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장비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납품을 하게 되면 설정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비전 포탈에 등록할 수 있게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에 대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설정에 대한 부분들, 컨피그에 대한 부분들을 템플릿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OS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도 CVP 내에서 관리를 하고 한 번에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롤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OS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OS 버그,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그 OS 버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아리스타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하게 됐을 때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아서 현재 CVP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이 해당하는 OS에 대한 버그가 버그가 이제 대상이 돼 있는 장비인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등록을 해서 컨피그를 하고 장비를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상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와야겠죠. 왜냐하면은 이슈가 생겼거나 장비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작업을 해야 될 때 이 상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텔레메트리 방식을 통해서 상태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 그리고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말 그대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NMS라든지 아니면은 그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오픈 API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프로비저닝 단계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 먼저 이제 클라우드 비전이 제공하는 이제 작업 자동화인데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부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될 때 작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작업을 할지, 어떤 설정을 넣어야 될지, 어떤 설정을 어떤 장비 대상으로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 계획서를 통해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장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정보들, 그 사전에 대한 그 작업 전 사전 정보들을 미리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을 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럼 상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태 정보가 기존에 작업하기 전에 있었던 정보와 그다음에 이후에 작업했던 부분들이 혹시라도 특이사항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을 벗어나게 될 경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다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그 운영하는 분들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오토메이션으로 적용을 한다면 사전에 저희 아까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CVP 이제 오토메이션 솔루션에 기존의 장비들이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메트리 정보를 통해서 그 상태 정보, 장비에 대한 상태 정보뿐만이 아니라 장비와 이웃돼 있는 정보들까지 같이 가져와서 항상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사전 정보 수집을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 순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워크플로어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임의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그 상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작업 전 바로 그 직전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스냅샷을 통해서 바로 뜰 수가 있고 이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된 후에 바로 이제 스냅샷을 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전의 스냅샷과 작업 후에 대한 스냅샷을 바로바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죠. 이 부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CVP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VP에 대한 그 기능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P에 자동적으로 장비를 등록하던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장비를 등록을 하던 이 프로비저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구성 정보, 이제 설정이라든지 OS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백업을 받아놓건 아니면은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장비 하나하나마다 다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각각의 장비별로 따로따로 이제 그룹해서 묶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라는 개념으로 저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 아니면은 비슷한 설정들이 있는 장비들끼리는 컨테이너라는 하나의 이제 그 객체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은 관리자가 얼마든지 이제 편의성에 의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든 아니면 어떤 기능이 있든 그 별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유저가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안에 이제 디바이스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컨테이너는 그 장비들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만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위에 밑에 이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시죠. 근데 다만 이제 같은 VLAN을 쓰고 있는 같은 VLAN을 사용하고 있는 장비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이제 DC 안에 있는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서비스 아니면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으로 그룹화해서 묶거나 아니면은 그 하단으로 하위 이제 계층으로
해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컨피글렛, 그 컨피그에 대한 이 템플릿화 시킨 컨피글렛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 이제 전체적으로 다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고 OS 이미지도 물론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각각의 IP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디바이스별로 ACL이라든지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이제 적용되는 컨피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저닝 단계에서는 이 각각의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그 개별적인 컨피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디바이스만 이제 OS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OS 이미지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신규 스위치를 만약에 추가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스위치들을 새롭게 이제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안에 이제 스위치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유저가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조금 졸리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계층별로 제가 아까 이제 컨테이너 밑에는 이제 컨테이너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상위에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하위에 있는 컨테이너마다 컨피글렛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컨피글렛 A, B, C, D라고 한다면 그 맨 밑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A, B, C, D에 대한 컨피글렛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중복된 컨피그가 컨피글렛에 설정이 돼 있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컨피글렛이 있을 경우에는 스위치와 가장 인접해 있는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컨피글렛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같은 이제 스탠자 안에 있는 설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돼서 머지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계위 안에, 같은 컨테이너 안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컨피글렛이 있지만 그 컨피글렛 안에서 중복되는 컨피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컨피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제가 자꾸 컨피글렛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피글렛이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설정 저기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해서 이제 디스크립션 스위치 포트 해갖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넣죠. 이 설정들을 치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타자로 쳐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템플릿화해서 한 번에 내려받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컨피글렛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100번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터페이스 아니면은 모든 장비별로 저 이더넷 2번 같은 경우는 VLAN 100번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더넷 다른 A 장비가 아닌 B 장비에서는 이더넷 포트 2번에 그 액세스 VLAN을 200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럴 때는 컨피글렛을 스태틱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컨피글렛 빌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그 변수 값을 지정을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CVT 안에서 그 컨피글렛 빌더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다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파이썬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그 템플릿 안 하고 그 파이썬 코드를 짜서 직접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짜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스태틱 컨피글렛과 그 다음에 컨피글렛 빌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GitHub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운 받으셔갖고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컨피글렛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컨피글렛도 이제 프로비저닝 단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프로비저닝 안에 이제 컨피글렛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피글렛 메뉴에 클릭을 해보시면 사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컨피글렛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피글렛 빌더들이 이제 생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CVP를 깔게 되면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itHub 페이지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다음 임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자체로. 그리고 저희 이따가 이제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될 때 그 아까 저기 이문준 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그 해당하는 zip 파일을 이 컨피그렛 통해서 임포트 시키시면 자동적으로 그 컨피그렛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반대로 기존에 이제 생성되어 있는 컨피그렛을 이제 외부 파일로도 이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피그렛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OS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지 매니지먼트라는 그 관리창에서 별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OS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 아까 프로비저닝에 대한 그 장비들, 그 장비가 그룹화되어 있는 부분들 아까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컨테이너마다 아니면은 장비마다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컨테이너에 모든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장비에 한 번에 이제 디플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거죠. 그 FTP 파일 서버를 따로 만들고 그 파일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그 각각 장비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다 땡겨받아야 되죠. 그렇게 안 하시고 저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OS 이미지 파일을 자동적으로 받고 OS 업그레이드까지 다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스냅샷 기능은 장비에 대한 정보들, 아까 그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과 작업 후에 대한 부분들을 한눈에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싶다 하게 될 경우에 그 특정 시간대 아니면은 저희가 특정 시간마다 찍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장비 상태 정보에 대한 부분들만 스냅샷을 찍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별도의 커맨드를 넣어서 해당하는 커맨드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쇼 버전과 쇼 익스텐션이라는 명령어 두 개를 넣어서 5분마다 인터벌을 주고 돌리게 되면 5분마다 스냅샷을 저 명령어대로 치면서 그 결과값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점검을 하게 될 때 뭐 CPU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일일이 들어가서 타자를 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커맨드 상에다 넣고 그 결과값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리스트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체인지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설정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OS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정과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체인지 컨트롤이라는 워크플로우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피그를 적용하기 전에 어떤 컨피그가 변화되는지 이 컨피그가 변화되는 부분들이 빠지고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눈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업 전 그러니까 설정을 넣기 전에 이제 스냅샷을 찍는 단계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태 정보, BGP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스냅샷을 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작업에 대한 플로우를 만들어서 그 플로우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어떤 장비에 설정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꼭 이 체인지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OS, 어떤 특정 OS에 이제 크리티컬한 버그가 만약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려면은 일반적으로 그 각각 이제 벤더사 아니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케이스를 열어서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게 되죠. 다만 이 부분들을 CVP와 저희 이제 아리스타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 항상 30분 주기마다 아리스타 홈페이지에서 특정 OS 버그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이제 해당하는 OS 버전에 그 버그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버그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 줍니다. 어떤 버그인지.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추가적으로 아까 그 설정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뭐 제3자가 장비에 접속을 해서 설정을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설정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일반적으로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MS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지 않거든요. 다만 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통해서 이 CVP를 통해서 전달받지 않은 컴피그에 대한 정보들은 컴플라이언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컴피가 변경됐는지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시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 구성상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비저닝 안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그, 그다음에 그 보안 취약점, 그리고 현재 장비 상태에 대한 그 변경점이 있을 경우에 바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EOL이라고 장비 EOL 대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네,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오토메이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비에 대한 그 상태 정보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텔레메트리에 대한 기능을 통해서 상태 정보, 장비에 대한 상태 정보와 변화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그 장비에 해당하는 저희가 SNMP를 토대로 저희가 모니터링 방식을 해왔습니다. 이 SNMP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밑값,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밑값을 통해서만 그 장비 내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폴링 주기, 그 해당하는 폴링 주기별로 그 해당하는 주기에서만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그 좀 이제 수동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거는 장비에서 있는 그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값들로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 장비 하나에만 국한돼서 정보를 게더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비하고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되는 그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추측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필요하죠. 노하우라든지 이 장비와 이 장비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주었을 때 아니면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알림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이 장비와 장비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저희가 추론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비 하나에 대한 국한된 정보들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수동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이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이제 텔레메트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주체를 해서 장비에서 상태 정보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솔루션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상태 정보가 변화된 값들만. 그래서 텔레메트리와 SNMP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MP는 항상 주기마다 상태 정보를 폴링해 옵니다. 근데 만약에 스위치에서 인터페이스가 플랩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이 플랩 같은 경우는 잠깐 죽었다 잠깐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SNMP로만 받아오게 되면은 이 플랩 주기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게더링하는 그 값들, 링크 업되어 있는 상태 정보만 가져오게 되니까요. 다만 텔레메트리를 통해서는 상태 정보가 링크 업 상태에서 링크 다운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다운에 대한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 업이 바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링크 업에 대한 정보들도 즉각적으로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링크 짧은 순간에 이제 SNMP 구간에 SNMP 폴링 주기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텔레메트리로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 이제 아리스타 장비의 OS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아리스타 OS 같은 경우 EOS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기존에 OS 내에 있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OS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원래 서로 간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라우팅과 그다음에 CLI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이제 매핑이 돼 있죠. 다만 저희는 그렇게 매핑돼 있지 않고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각각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들을 넷딥이라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항상 모든 정보, 에이전트에 대한 모든 상태 변화 정보를 넷DB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넷DB는 모든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터미널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상태 변화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에이전트별로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가 변화되는 정보들로만 그 터미널 에이전트를 통해서 텔레메트리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터미널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정보를 클라우드 비전에서는 이 정보가 변화된 값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별도의 정보들은 저희 이제 그 터빈이라는 그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트리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제 고객 아니면은 이제 파트너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 텔레메트리 그 솔루션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이제 그 EOS 자체, 그러니까 장비의 OS 자체에서 터미널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변화되는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CVP를 통해서 저희가 그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는지 이 부분들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아까 저희 이제 테스트를 하셨던 그 엠렉 구성입니다. 엠렉 구성에서 리프 1번과 왼쪽은 리프 1번, 그다음에 우측은 리프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링크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하는 작업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거는 이제 대시보드로 이제 미리 꾸며놓은 장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리프 1번 쪽에서 이제 트랜시버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링크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 파일을 보시면 그 어드민 스테이터스를 저희가 이제 노셧다운으로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TX 광에 이제 TX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 장비에선 당연히 RX 신호 전달받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리프 2번에서 링크업을 시켰습니다. 노셧다운으로. 그렇게 되면은 상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 RX 신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리프 1번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동시간대에 이제 전달했고 전달받은 정보 같이 업데이트했고 더군다나 전달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엠렉에 대한 그 피어링크 통해서 그 하트비트 체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엠렉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을 결과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비 하나에서만 상태 정보 변화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이제 인접해 있는 장비들까지도 한눈에 바로 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링크업이 되고 패키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서 유추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텔레메트리를 도입했을 때 이 하나의 이제 망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 도입을 한 이제 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이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파인과 그다음 리프 사이, 이 장비와 장비 사이죠. 자, 이 부분은 저희 이제 S플로우를 올리게 될 경우 S플로우를 올렸을 때 해당하는 장비와 장비 사이 그리고 엔드단에서 엔드단 사이까지 해당하는 이제 플로우에 대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S플로우 통해서 전달을 받고 이 S플로우를 장비별로 다 전달받은 값들을 계산을 해서 해당하는 해당하는 트래픽이 어느 플로우를 토대로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와 장비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S플로우를 통해서 장비와 CVP 안에서 이제 플로우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특정 이제 그 L4라든지 아니면 방화벽, 그 장비와 방화벽 사이에 조금 이제 크리티컬할 수 있는 이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이제 렌즈라고 하는 그 죄송합니다. 그 렌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커넥티비티 모니터라고 하는 그 상태 정보, 그러니까 장비와 장비 사이의 구간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커넥티비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구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패킷 로스뿐만이 아니라 레이턴시도 하실 수가 있고 그 지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별도의 알람을 통해서 이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그 커넥티비티 모니터링 자체가 이제 ICMP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3번이 네, 그 장비와 장비 사이 이제 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에 대한 광 dB라고 하죠. 그 광에 대한 그 광 파워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에서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트랜시버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쳐갖고 이제 확인을 할 경우에만 이제 확인이 가능하신데 지금 이 CVP를 통해서는 그 광에 대한 이제 그 dB뿐만이 아니라 그 파워 레벨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온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서 사전에 혹시라도 이제 광 파워가 조금씩이라도 떨어진다 아니면은 이슈가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다 하면은 사전에 미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특정 서버가 조금 더 이제 특정 서버가 이제 좀 이제 부하를 많이 받는 구간으로 돼 있다. 아니면은 특정 서버에 대해서만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버스트 트래픽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렌즈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이제 이네이블 시켜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저희가 마이크로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짧은 초 안에 이제 특정 밴드위스를 넘치는 패킷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패킷 드랍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텐지 구간인데 초 안에 텐지보다 넘는 이제 패킷들이 한 번에 전송이 되는 경우를 마이크로버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슈가 생겼는지 패킷 드랍은 발생 보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아리스타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렌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마이크로버스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느 시간에 이제 초 안에서 어느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패킷들이 드랍이 됐는지 이 부분들까지도 체킹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한 그 컨피그나 아니면은 아까 OS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CPU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도한 이제 그 컨트롤 패킷이 유입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그 차단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CPU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사용률이 90%, 100% 이렇게 쳤다라는 부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CPU 내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에이전트가 다운되는 시간은 언제쯤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히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혹시라도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서버에서 이슈가 생겼는데 그 서버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어떤 부분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정 서버에 대한 IP부터 해갖고 맥 정보 해서 이제 어느 장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겠죠. 다만 이 부분이 그 엔드포인트 검색을 통해서 한눈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엔드 어드레스 이제 서치로 하게 되면 그 맥이라든지 IP에 대한 정보들로 어느 디바이스에 어떤 포트에 이제 어떤 포트에서 올라오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비를 거쳐서 ARP 정보, IP 정보, 그 다음에 맥 정보에 대한 부분들로 포트를 찾아가는 이제 여러 이제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불필요성이 아닌 그 IP나 맥 정보 하나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VP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장애가 되는지, 이거는 이제 사전에 CVP 내에 이제 스레시홀드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광에 대한 이제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도, 그다음에 이제 광 파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버퍼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이제 항목별로 이제 스레시홀드 값이 디폴트하게 정해져 있고, 다만 유저가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내가 만약에 특정 이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알람을 발생시키고 싶다 하면은 본인이 그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해당하는 항목의 그 스레시홀드를 정의해서 이제 기준 필터링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잠시 이제 좀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실습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거의 이론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좀 퍼지실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CLI는 아니고 이제 그 GUI로 일단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좀 보기에는 좀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졸리시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그래도 잠이 좀 깨지 않으실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실습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VP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기능들이 좀 많았어요. 다만 이 모든 기능들을 다 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일단 대표되는 기능들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실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CVP 접속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이제 사전에 그 CVP 테스트 테스트 랩으로 저희가 보내드렸던 정보들이 있었죠. 그 웹페이지 내에서 이제 CVP라는 부분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CVP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CVP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 동일하게 사용하셔갖고 접속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접속해갖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제 접속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씩 접속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진행하시면서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아니면은 좀 이제 질문 사항이 좀 있으시면은 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이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VP에 대한 부분들 접속을 하고 콘솔 접속하는 부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콘솔 접속을 하셨을 때 이제 CVP 랩이라는 이제 7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을 미리 먼저 디플로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그 장비, 아까 저희 이제 그 CVP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ZTP를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도 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장비 등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적인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CVP를 새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CVP 내에 기존에 운영 중인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랩에 대한 부분들로는 해당하는 장비들이 CVP 내에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비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들어가 있는 장비 중에서 리프 1번만 저희가 삭제를 했다가 다시 한번 등록하는 절차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디플로이 하신 부분들을 7번 디플로이 하셨을 거라고 일단은 믿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디플로이 되는 시간이 이제 조금 필요하니까 그 전에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CVP에 그 장비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정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API가 이네이블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PI 정보와 그 다음에 NTP 정보,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항상 저희 같은 이제 동기와 같이 이제 CVP와 디바이스 간에 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동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NTP에 대한 정보들까지 같이 적용이 돼 있어야 정상적으로 CVP 안에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랩 구성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 설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기존에 있던 장비를 빼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그 텔레메트리를 어떤 부분으로 전달을 한다고 했죠? 그 터미널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터미널 에이전트를 셧다운을 시켜야지만 그 해당하는 장비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터미널 에이전트에 대한 데몬 설정들을 이제 셧다운으로 저희가 이제 장비 삭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미 7번으로 디플로이 해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부분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리프 스위치 1번에 접속을 하셔갖고 그 터미널 에이전트 데몬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터미널 에이전트에 대한 데몬을 셧다운을 하시게 되면 잠시 후에 그 CVP 안에서 이 리프 1번에 대한 장비 정보가 그 빨갛게 뜨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비 삭제가 가능하시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장비가 삭제가 된다면 이 장비 항목에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제 신규로 CVP를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장비를 프로비저닝하는 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비들 등록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 디바이스에 보면은 그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들로 add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add 디바이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온보드 디바이스 이 부분으로 클릭을 하시고 IP를 넣으시게 되면 해당하는 장비에 IP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프로비저닝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프로비저닝이 안 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해당하는 장비를 먼저 등록을 한 이후에 저희가 아까 그 장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비저닝 안에서 각각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그룹을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이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ATD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그 CVP를 통해서 해당하는 랩 정보를 이제 적용을 디플로이를 하고 그다음 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컨테이너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들로 보면은 이제 리프 구성에서 리프 1번이 빠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신규로 추가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한 장비 같은 경우는 undefined라고 이 좌측 끝에 있는 사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로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리프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아까 그 컨테이너 안에는 그 컨피그렛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OS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당하는 리프 그룹에 적용되어 있는 그 컨피그와 그 다음에 현재 장비가 갖고 있는 컨피그에 대한 부분들이 상이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들을 리컨사일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들을 새롭게 컨피그렛 안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적용해서 이 컨테이너 안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리컨사일을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설정들이 변경되는 작업들, 그 모든 작업들은 그 태스크를 통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체인지 컨트롤을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체인지 컨트롤을 통해서 이 일련의 이제 그 플로우대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리프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리프 안에 이제 포함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먼저 이제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배포 드린 그 PDF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고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그 그 랩을 디플로이 한 시간이 8시간이 지나갔고 꺼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타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CVP가 올라오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으로 그 CVP 접속이 가능한 상태 정보는 그 아까 그 테스트 예. 이 테스트 그 사이트 안에 CVP가 이제 정상적으로 업이 돼 있어야지만 CVP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접속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데 크게 뭐 문제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일단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프 1번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터미널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을 셧다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셧다운을 진행을 하게 되면 CVP에서 정상적으로 텔레메트리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알람이 뜨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텔레메트리 통신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게 되고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프로비저닝을 다시 한번 이제 삭제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리프 1번이 빠지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혹시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비저닝 화면에서 이제 컨테이너 상에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비저닝 화면 내에서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도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토폴로지 형식으로도 전환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식 모두 다 지원이 되니까 우측에 보시면은 이 리스트 형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토폴로지 형식으로 변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 1번이 리프 컨테이너 안에서 삭제된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정상적으로 된 걸 확인했으니까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바이스 내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들어가시면 여기서 IP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68.0.12번으로 1, 2번에 대한 IP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매니지먼트 IP 있죠? 19168.0.12 이 부분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프로비저닝하는 부분도 매니지먼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IP로 저희가 등록을 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보드 디바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터미널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들은 제가 PPT로 이제 넣어놨지만 기본적으로 장비에는 없어도 돼요. 이게 이제 CVP에 등록을 하면서 CVP에서 터미널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들을 자동적으로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셧다운했던 터미널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CVP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노 셧다운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 프로그레스 상태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고객사나 이제 그 테스트 용도로 그 CVP를 설치하셔갖고 이제 장비 등록해갖고 하신다면은 이 프로비저닝 단계부터 일단은 수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이제 자료 토대로 해서 이제 참고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이 부분 토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자, 그러면은 장비에 대한 리스트는 이제 리프 1번이 보이게 되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비저닝 내에서는 저희 컨테이너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로 이제 undefined에 속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있던 리프 컨테이너 안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 1번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도 클릭이 가능하시고 이제 리스트에서도 클릭을 해서 핸들링이 가능하십니다. 양쪽 모두 다 가능하시니까 좋으신 부분으로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무브, 리무브가 있죠. 그래서 무브를 선택을 해서 어느 컨테이너로 갈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프 컨테이너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프로 해서 설정을 넣으시게 되면 이 초록색으로 이 주변이 초록색으로 변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적용은 전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 운영을 하시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뭔가 변화된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의 설정이 이제 변경이 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프로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스크로 추가가 됐죠. 해당하는 그 장비가 이제 기존에는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었지만 저희가 리프라는 컨테이너 안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프에 대한 리프 컨테이너 안에 있는 컨피글렛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게 처음에 이제 프로비저닝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 컨테이너 안에 하위 컨테이너로 또 저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그 설정들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테넌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 컨피글렛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종속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리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피그에 대한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경점을 이 태스크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화되는 정보, 이제 리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컨테이너, 그 리프 컨테이너로 저희가 종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인지 컨트롤이라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태스크를 워크플로우, 그 체인지 컨트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설정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기존에 이제 러닝 컨피그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상위에 최상위 단계에 있는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설정, 기본 ATD에 대한 컨피그렛 정보는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비 정보에 대한 설정들이 모두 다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으로 바로 이제 디플로이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장비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었죠. 이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스크 안에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컨피그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컨피그까지 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는 삭제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삭제를 하게 되면은 장비 접속부터 해서 모든 설정들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 리컨사일을 통해서 백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컨사일을 통해서 이제 백업을 받게 되면 하나의 이 리프 1번에 해당하는 그 컨피그들만 리프 1번에 해당하는 컨피그만 그 오롯이 그 설정되어 있는 그 컨피그렛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상위 컨테이너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ATD 인프라에 대한 이 컨피그렛, 이 두 가지가 조합돼서 이 리프 1번에 대한 컨피그는 변경점 없이 그대로 컨테이너만 이동하게끔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기존에 운영 중인 장비에서 저희가 CVP를 새로 만들고 CVP 안에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새로 만든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그 컨테이너 안에다 종속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 리컨사일에 대한 작업들은 꼭 필수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상위 컨테이너 안에 그 컨피그렛을 어사인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컨테이너 하위로 잘못해서 그냥 넣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실수한 것처럼 모든 설정들이 다 날아가고 기본적으로 그 컨테이너에 속해 있는 컨피그 정보만 남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태스크 생성된 부분으로 저희가 체인지 컨트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어프로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다 완료되면 완료되는 부분들까지도 체킹이 가능합니다. 이 체인지 컨트롤 같은 경우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작업 하나만 이제 적용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작업들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업 전에 스냅샷을 뜨고 작업하고 그다음 작업 후에 스냅샷을 뜨고 이런 순서대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세 번째 랩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